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판례 평석을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신문의 2020년 11월에 게시된 건데, 제목이 회생 절차가 종결된 경우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회생 채권이 처리. 작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네요. 사안이 개요. 피고 임차인은 2011년 4월 18일 원고 임대인과 원고 소유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5천에 월차임 3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전문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상 판결은 반소에 관해서만 판단한 바 반소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합니다. 원고 임대인은 2012년 12월 17일 채무자회생법 34조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3년 7월 23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에 대한 회생 절차는 2013년 12월 13일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임대인이죠. 원고의 관리인은 회생 채권자 목록의 피고 임차인의 커피 전문점 임차인이죠. 영업주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 절차의 개시 사실 등에 관해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해 회생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의 인가된 회생 계획에서는 인가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미확정 채권이 회생 담보권 또는 회생 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 성질 및 내용에 비춰 가장 유사한 회생 담보권 또는 회생 채권이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위에 따라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이 신청해야 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정하여 있었습니다. 회생계획에. 그 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2014년 8월 30일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커피 전문점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지급을 청구하였고, 본소로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반소가 쟁점이 된 거죠. 피고의 어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니까 실권되는 거 아니냐. 대상 판결의 내용,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 147조 1항 관리인은 회생 채권자의 목록, 회생 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50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조는 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 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는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이게 추후 보완 신고죠. 제1항이 규정한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은 이 기간이 도가하면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쟁, 지진, 태풍 이런 재난 상황이 아닌 한 1월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기간 도가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제1항이 규정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한테는 해당하는 때는 하지 못한다. 회생계획안 심리형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 회생계획안 240조 규정에 의한 서명 결의에 붙인다는 결정이 있은 후, 이때 하면은 이거는 지나간 버스죠. 사항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251조 회생계획이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이게 이제 회생계획의 핵심이죠. 권리가 변동되는 겁니다. 개인의 생에서는 다 변제를 해야 되는데, 회생계획에서는 변제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권리가 변동됩니다. 그 자체로. 대상 판결의 내용. 원심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알지 못하여, 여기서 임차권자죠,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취지에 비춰볼 때,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형 관계인 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이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회생법 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152조 3항에 불구하고
회생기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 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의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고 피고, 임차인이 그로 인하여 회생 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이 회생 절차 자체가 종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회생채권인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은 회생 인가 계획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에 의해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 원금 전액이 반환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회생계획이 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등을 2013년도에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변제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30개월이 넘도록 매각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이 2배에 가까운 차임을 지급받거나 추심 중인 바 피고가 지급한 차임은 다른 회생 담보권자 등에 대한 변제자금과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정책적 고려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회생 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전액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에서도 만약에 넣었으면 그렇게 정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이죠.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임을 정기적으로 수취하여 변제제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권리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다른 채권들과 형평이나 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한 대상 판결은 기존 대법원 2011 그 256 결정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 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회생계획은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따라 문헌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미확정 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원리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여기서 반수 피고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원금 전액이 반환을 명한 것은 이러한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이 이 사건의 쟁점은 관리인이 해당 채권이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목록이 기재하지 않았고 회생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을 신고 내지 추환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입니다. 이러한 회생채권의 행사 방법, 권리 변경 여부 및 변제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채무자회생법 125조에 따른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 채권을 추후 신고하지 못한 채권의 실권 여부 및 이러한 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후에는 채권이 추환 신고가 허용될 수 없었고 152조예요. 신고하지 못한 회생채권은 실권되어 더 이상 회생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목록이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이후에도 회생 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이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며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생채권의 이 절차에 따른 권리행사 대신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그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가 종결되어 더 이상 추환신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채권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학술상의 논의만 있었을 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된 바는 없었습니다. 대상 판결은 회생채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관리인이 해당 채권,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회생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이미 회생 절차에서 종결되었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2. 그와 같이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를 통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 이상 회생채무자에 대해 아무런 권리 변경 없이 종전과 동일한 채권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 변경된 채권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은 인가된 회생계획의 미확정 채권에 관한 규정 또는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정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회생계획 인가 이후 신속히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대상 판결은 이와 같이
회생 절차가 종결됨으로써 추한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회생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채권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고 할 것이다. 다만 회생 절차를 통한 M&A에서 회생 채무자를 인수한 제3자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회생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회생 절차 개시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이라는 불변기간 준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대상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신고하지 못한 채권의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을 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권한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해도 향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실권된 줄 아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일부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관리인을 상대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제 종결되면 관리는 아니죠. 그냥 채무자 회사로 변경이 되니까 청구할 길을 열어둔 거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더군다나 임차인이 약자죠. 사회적 약자니까 아까 판례에서도 사회 정책적 고려가 나오죠. 회생계획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죠. 대항력 같은 것도 있고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채무자가 좀 괘씸하죠. 그쵸, 채무자.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을 해서 다 변제재용으로 활용하면서도 나중에 그쵸? 실권됐다는 이유로 안 준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이 판결은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판례를 모르면 예전 상담처럼 아까 2011 그 판결까지만 알면 그건 이제 끝났다. 실권됐다. 근데 그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에게,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쉽게 그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자기네 건물에서 커피숍을 임차를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것을 알고 있었죠.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건물을 30개월 안에 매각을 하기로 하고 변제 조건에 넣었는데 매각도 안 하고, 그쵸? 나중에 보증금만 떼어먹겠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거는 결국 구제해준 사례인데, 향후 지금 종결이 되게 빠르죠. 한 1년이면 거의 종결됩니다. 종결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와서 나 저 회사에 채권이 있는데 통지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신고도 못했다. 통지도 못 받으니 당연히 신고도 못했고 회생된 줄 꿈에도 몰랐다. 그럼 이제 과연 이 판례를 검토해 갖고 소송이 가능한지 그 회사를 상대로 이제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고 직접 관리한테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는 최초의 판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